2010년 본격 도입된 이후 시행 4년째를 맞은 학교장 공모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시도민 의식조사. 오늘은 지역의 정책 과제와 경제 전망에 대한 생각들을 알아봅니다. 창사 50주년 기획뉴스. 오늘은 흑백TV에서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하기까지 큰 변화를 거듭해온 미디어 환경을 조명해봅니다. 오늘도 폭염이 계속됐습니다만 주말에도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살인적인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7.5도, 올여름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다른 지역도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는데 주말에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대구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 12일째. 피하고만 싶은 찜통더위에 시민들은 실내 빙상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긴 팔 옷에 장갑까지 낀 모습은 마치 딴 세상에 와 있는 듯합니다. 밖은 아마존처럼 더운데 이 빙상장 안은 남극 북극처럼 너무너무 시원하고요. 완전 재밌어요. 새벽 5시에 조출을 해가지고 오후 1시에 일을 마치는데 그래도 더워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대구 실내 빙상장에 와서 더위를 좀 식히고 들어가는 지경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37.5도, 경주 38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오늘. 한기마저 느껴지는 빙상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피서지입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꼭 멀리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곳 빙상장을 찾아서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어서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어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떼약볕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어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시합이라고 하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가장 덥다는 오후 2시. 태양은 사정없이 내리쬐고 운동장은 찜통이지만 선수들은 치고 달립니다. 긴 바지 유니폼에 장비까지 착용하고 온몸을 던지다 보면 땀이 비오듯 하고 선수들은 지쳐갑니다. 열약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지금 애들이 여기서 대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 무도회에서 그러는데 환경 자체도 그렇고 시설도 좀 미미하고 어쩔 수 없이 대회를 치러야 되니까 온 건 많지만 애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학부모들은 자식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애들 너무 고생하고 보는 입장에서는 엄마 마음이 좀 찢어지죠. 조금 환경이 좋았더라면 편의시설도 좀 있고. 경주에서도 37에서 38도의 기록적인 더위 속에 전국 462개 초등학교 팀이 참가하는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3일째 1시 이 시간에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지쳐서 아이들이 너무 지쳐서 못 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조별 예선전에선 하루 3경기까지 치러야 해 어린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오늘 하루만 군위와 영천, 김천의 농가 3곳에서 닭 12,00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7일엔 농가 10곳에서 11,5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농가 37곳에서 76,000여 마리의 닭이 폐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양계 농가에서 환풍기 가동과 물 뿌리기 등으로 폭염 피해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달성공원과 두류공원, 서문시장 등 16개 시설에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시민들에게 병입 수돗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분수 등 대구 시내 160여 개 수경시설의 가동을 연장하고 시내 주요 도로와 나무에 하루 2번 이상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위해 쪽방과 독거노인, 경로당, 아동센터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학교장 공모제가 도입 초기에는 거센 반발을 불러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질서로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 46명으로 폐교 직전에 몰렸던 대구 가창초등학교에 공모제로 뽑힌 이상근 교장이 부임해온 것은 지난해 3월. 외국 거주 교민을 위한 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경험을 토대로 영어와 중국어 체험교실, 토요문화교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한 끝에 1년 만에 전교생이 3배 이상 많은 140여 명을 넘어섰고 전학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보장된 임기에 주인의식을 갖고 학부모의 요구를 교육 과정에 끊임없이 반영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에도 전해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상당히 좀 진솔하게 다가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일부 소규모 학교를 위주로 뽑기 시작한 공모교장이 현재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59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8개 등 모두 92개 학교로 확산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최근 공모교장 운영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5개 평가 부문 가운데 초등학교는 3개, 중등과 고등은 각각 4개 부문에서 일반 학교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족도 부문은 모든 공모교장 학교에서 더 높게 나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육부의 공모교장 30% 가이드라인보다 더 많은 숫자를 공모로 뽑는 한편 여건이 좋은 중형 이상의 학교로 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장의 책무성이 훨씬 높아요. 학교 경영하는 걸 보면은 이제는 교장하고 싶은 사람도 일찍부터 공모교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부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장 공모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연공 서열과 체면을 중시하는 지역의 보수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흑백 텔레비전부터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하기까지 엄청난 변화를 거듭해온 미디어 환경을 조명해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라디오도 귀하던 시절 텔레비전은 대표적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워낙 고가품이어서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함께 시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비밀하고 비밀 내서링 할 적에 동네 사람 다 가가 모이가 보고 그래 했습니다. 한 집에서? 예, 한 집에서 한 박제매 했는데. 1980년 12월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면서 미디어 환경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흑백 TV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화려한 색상과 입체감, 사실감은 마치 암흑에서 광명으로 가는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컬러 TV의 등장은 가전업체 등 산업계에 획기적인 팽창을 가져온 것은 물론 대형 쇼 프로그램과 스포츠 중계 등 콘텐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져 사람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아날로그를 거쳐 고화질 HD TV가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은 출연자의 얼굴에 있는 땀 구멍까지 자세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텔레비전은 앉아서 보는 것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는 언제 어디서나 제가 필요할 때 TV도 볼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어서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 시청자는 더 이상 피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슈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상호작용성, 또 쌍방향성, 그다음에 이제 그 이용자 간, 또 이용자와 매체 간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확연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구 문화방송은 지난 50년 동안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로 기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또 창사 50주년을 맞아 시도민 의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시도민의 성향과 정치 의식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의 정책 과제와 경제 전망에 대해 시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경제를 꼽은 사람이 74.5%에 이르러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회 8.8%, 정치행정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분야 세부 사항으로는 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물가 안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이 당면한 정책 과제에서도 역시 경제가 55.3%로 가장 높았고 정치행정 13.4%, 사회 11%, 의료복지 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 대구 경북 시도민의 55.1%가 좋지 않다고 답했고 36.7%가 보통, 좋다는 대답은 7.8%에 그쳐 상당수 지역민이 경제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보다는 대구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49.6%가 비슷할 것, 27.8%가 좋아질 것, 22.3%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경북보다 대구에서 긍정적 답변이 10%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 문화방송이 여론조사 기관인 커뮤니타스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대구 시민 1000명, 경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18%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대구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 지역민의 의식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열리는 문경에서 군악대와 의장대 공연을 볼 수 있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에딘버러 축제의 백미, 60여 년 역사의 밀리터리 따뚜, 스코틀랜드 상징인 천년고성 에딘버러 성을 배경으로 세계 각국의 군악대가 흥겨운 공연과 퍼레이드를 선보입니다. 조선시대 군사 요충지였던 문경세제를 따라 군악대와 의장대의 화려한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한국식 밀리터리 따뚜를 꿈꾸는 문경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문경세제와 시내 모전공원에서 퍼레이드와 게릴라 콘서트, 야간 공연이 펼쳐집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왔는데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올해는 육군본부 군악대와 의장대 등 6해공 3군 군악대와 의장대 300여 명이 참가해 수준 높은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그 문경 그 세제는 그 군사 요충지로서 앞으로 그 문경만의 그 독특한 문화 관광 콘텐츠로 지금 개발하고. 문경시와 세계유교문화재단은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통해 2년 앞으로 다가온 세계군인체육대회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쯤 대구시 동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 검정색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30대 초반의 남성이 침입해 47살 이모 씨 등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3,600여만 원을 빼앗아 검정색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신장 180cm에 90kg가량의 건장한 신체에 등산복 바지 등을 입은 30대 남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모린스 코퍼레이션과 대만 기업인 리팽징사가 합작으로 600만 달러를 투자해 경북 영천에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북도 영천시는 오늘 이들 두 기업과 5자 간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들 두 기업은 내년 3월 영천 첨단 부품 소재 산업지구에서 공사를 시작해 내년 8월부터 자동차 부품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구미지회는 구미시가 교육 형평성 문제로 고등학교 상위 10%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최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리하게 재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장이 임의로 보고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공교육에 사교육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적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포항과 영덕 앞바다 4마일 범위 안에 고밀도 적조띠가 분포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포항시는 적조 방제를 위해 기존 바지선 한 척 외에 300톤급 대형 바지선을 추가로 구룡포항에 투입하고 동원 어선을 30척에서 40척으로 늘려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경부관광공사는 오는 31일 열리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늘 주한 터키 대사관과 함께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가두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포토존 운영을 비롯해 신라 복식과 터키 복식 체험, 터키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3을 알렸습니다.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이 6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말씀을 모은 어록전을 열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안동 독립운동가 어록전에는 조선 말기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처감 김도화 선생을 비롯한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 27분의 어록 39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의 폐쇄회로 TV 영상을 통합관제실로 실시간으로 보내는 무선기술 방식을 개발해 지난달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구시는 모노레일의 특성상 본선 궤도에 무선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어 폐쇄회로 TV 영상을 무선 송수신기에서 상호 교차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에서 마늘 생산량이 많이 늘어 사상 처음으로 정부 수매가 시작됐습니다.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고령 농업이 지난 1일부터 정부 비축 마늘 수매에 들어갔는데 오는 19일까지 고령에서 생산된 마늘 860여 톤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고령에서는 정부의 마늘 수매가 이번이 처음인데 올해 마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면서 가격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9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 동포 43살 강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 총책과 현금 인출책,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동안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사칭에 전화를 걸어 116명으로부터 18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칠곡군 석저급 중리 3공단교에서 코란도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충돌한 뒤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운전자 28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지난 1일 전 금속노조 KC 지회장 현정호 씨 등 18명이 KC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기간에 직원의 출근을 방해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점거해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정당성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 사무장을 지낸 신모 씨 등 노조 간부 8명에 대해서 권고사직 처분을 통해 해고한 것은 징계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성화 봉송주자 268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주주자 26명은 장애인으로 우선 선발할 예정으로 대구에 주소를 둔 사람부로 신청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